안녕. 우리 오늘은 부교재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부교재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별로 없어서 답 위주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1번의 답은 1번, 2번의 답은 2번, 3번의 답은 5번, 우선 4번의 답은 5번입니다. 4번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임의의 원소 A, B로 구성된 액체 상태의 화합물 X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플러스 전극에서 생성된 기체를 A2라고 하고 마이너스 전극에서 생성된 기체 B2의 물수비가 1대2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어. 우리가 전기분해, 물의 전기분해만 배웠잖아요. 이거 물의 전기분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X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H2O, 물의 전기분해. 그리고 이제 플러스 극에서 생성된 기체가 A2라고 했는데 이 A2의 부피가 1만큼 나왔어. 이거 무슨 기체겠니? 산소 기체고요. 마이너스 극에서 부피가 2만큼 나온 걸 우리가 이제 B2라고 했는데 이 B2는 무슨 기체냐면 H2 수소 기체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나온다고 얘기했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나온다고 얘기했어. 물이 전기분해가 되면 부피비 1대 2.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는데 우선은 플러스 전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거든. 플러스 우리가 전극에서는 H2O가 이게 전기분해가 돼서 산소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 이게 플러스 극에서 발생이 되는 건데 그러면 H2O가 O2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이 반응이 환원인지 아니면은 산화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여러분들이 산화환원을 아직 화학 시간에 화원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과학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H2O가 O2가 되면은 얘는 수소가 떨어져 나간 거지. 이렇게. 그러면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 무슨 반응이야? 이거 산화 반응이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H2O가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 H2로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죠. 그럼 이거는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잖아. 그래야지만 H2가 되니까 이것은 환원 반응이에요. 그래서 4번의 기억은 틀린 거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니은 X가 뭐냐면 H2O 물이야. 물의 전기분해라고 얘기했고 A와 B 사이의 결합.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산소와 이제 수소 사이에서의 결합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전기 운송도가 산소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그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결합만 얘기했으니까 이건 극성 공유 결합 맞아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리고 디귿 X에서 성분 원소의 비 H2O 여기에서 성분 원소의 비는 A에 해당하는 것이 산소인데 산소의 원자수는 1인 거고 B에 해당하는 거는 수소지 수소 원자수는 2죠. 그래서 원자수의 비를 얘기했으니까 1분의 2 맞아요. 그래서 4번의 답은 디귿입니다. 그래서 4번에 5번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갈게요. 우리 6페이지 봅시다. 6페이지 1번. 1번은
원자 ABC의 전자 배치의 모형을 나타낸 건데 A는 무슨 원소냐면 얘 원자 번호 3인 거 리튬이고 B는 나트륨이고 C는 플로린이죠. 그러면 화합물 AC하고 BC의 공통점을 얘기했어. 화합물 AC 그러니까 LiF가 되는 거고 BC는 NaF가 되는 거죠. 이것의 공통점을 물어봤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이다. 리튬이랑 나트륨이 다 금속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플로린이 비금속이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맞습니다. 기억. 그리고 니은은 음이온은 C-이다. 그러니까 C가 음이온이 된다면 얘는 안정화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얻으니까 F-, C- 맞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은 양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다 그랬어.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것은 리튬하고 나트륨이 양이온이 될 수가 있는데 얘는 Li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전자 배치가 네온의 전자 배치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얘가 양이온이 되면 Na 플러스 네온의 전자 배치하고 같죠. 그래서 Li 플러스 리튬 양이온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그 다음 2번 봅니다. 2번은 알카리 금속과 할로젠으로 이루어진 세 가지 화합물이 녹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거든. 이 자료를 보고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보고서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온 결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 사이에 그러니까 힘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 힘은 전하량에 비례하고 이온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력이 크다고 하는 것은 크려면 우선은 전하량, 두 전하 사이에서의 전하량이 커야 되고 그리고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아야 돼. 여기 제곱의 반비례니까. 요거 제곱의 반비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합력이 크려면 이제 이렇게 전하량은 크고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아야지만 이온 결합력이 큰 거고요. 그러면 이온 결합력이 크면 이렇게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사이에서의 이렇게 힘이 세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에너지를 가해서 이 결합을 끊어야지만 이제 이 이온 결합 물질이 녹는 거거든. 근데 이 결합이 세면 그만큼 잘 녹을 수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가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온 결합력이 크면은 녹는 점은 높아져요. 우선 요거를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려요. 우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NaCl하고 KCl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ClCl은 이거 음이온은 이제 사이즈가 크기가 다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Na 플러스하고 K 플러스를 비교를 해보면 K 플러스가 훨씬 더 이 양이온의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하량을 살펴보면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전하량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은 NaCl이 녹는 점이 어때? 더 높은 거예요.
얘 이온 사이의 거리가 더 짧죠. 276. 양이온이 사이즈가 작으니까 전체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아진 거고,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MgO하고 CaO를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양이온 Mg2 플러스 산소 2 마이너스, 칼슘도 2 플러스 2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전하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양이온의 사이즈가 CA2 플러스가 더 큰 거죠. Mg2 플러스가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온 사이의 거리가 210, 240보다 더 짧고요. 녹는 점은 2852, 2614보다 더 높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고서 알 수 있는 거, 이온 간 거리가 멀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죠. 작아진다. 그리고 니은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 이온 간 거리가 가장 차이가 없는 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얘 276 이온 간 거리, 그다음에 CaO 이온 간 거리, 뭐 NaCl이 이온 간 거리가 더 길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이온 간의 거리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하량을 우리가 살펴보면 NaCl의 전하량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해서 절대값에 해당하는 것이 요 위에 있는 이 전하량이거든. MgO 아니야, 이게 CaO 같은 경우에 2 플러스 2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해가지고 절대값 하면 얘가 지금 전하량이 CaO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녹는 점이 산화칼슘인 CaO가 2614로 굉장히 많이 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두 가지 중에서 이렇게 산화칼슘이 더 녹는 점이 높은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전하량 때문인 거야. 전하량이 여기서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니은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진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디귿 보자. 디귿은 이거 SRO의 녹는 점은 2614도씨보다 높다 그랬거든. 이거 이족 원소야. 2베마 칼 써봐라 할 때 이게 이족 원소고요. 그 대신에 이 칼슘보다 더 사이즈가 큰 거죠. CaO 같은 SRO 같은 경우에 녹는 점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 녹는 점이 2614보다 더 높다 그랬어. 더 작지요. 이게 높은 게 아니라 더 낮아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얘네가 더 이 240보다 더 클 거야. 이거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은 더 낮다. 디귿은 틀렸고요.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3번 표는 알카리 금속과 할로젠으로 이루어진 세 가지 화합물의 녹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화합물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의 녹는 점이 여기 주어졌어요. 첫 번째 염화 나트륨의 녹는 점은 801도, 양이온이 나트륨이고,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이 나트륨이고 양이온은 음이온만 틀리죠. 그러니까 지금 염소, 염화 이온하고 그 다음에 A. 그러면 이때의 녹는 점을 비교하니까 녹는 점이 염화 나트륨이 더 높단 말이야. 그 의미는 뭐냐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나트륨하고 염소 사이에서의 이온 사이의 거리가 나트륨하고 A 이온 사이의 거리보다 더 짧다는 거죠. 이온 사이의 거리가 더 짧으면 짧을수록 녹는 점이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A는 아마도 Cl보다 사이즈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17쪽 원소를 보면 플로린,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되는데, 이 A는
아마도 브로민 또는 아이오딘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합 길이를 기억에서 비교를 했는데 결합 길이는 당연히 NaA가 더 크겠죠. 이온 사이의 거리가 NaA가 NaCl보다 더 기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BA를 물어봤어요. BA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랬는데 그 A는 지금 브로민 아니면 아이오딘이고 BCl 같은 경우에 이때의 녹는 점이 770도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이 Cl은 똑같은 음이온이야. 양이온을 비교를 해보면 이 두 개의 양이온 중에서 나트륨보다 B가 더 이것도 결합 길이가 더 길겠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족 원소를 여기다 적어보면 나트륨보다 더 사이즈가 큰 거 아마 B는 칼륨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B나 A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B는 우리가 이제 K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브로민 아니면 아이오딘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녹는 점이 664도인 거는 아이오딘이더라고. 근데 이건 정확하지 않더라도 답은 나와요. 응?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떤 거일지는 확실하게 이 문제 자체에서는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니은 KI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금속 더하기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액체가 되면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염화나트륨 NaCl 그다음에 NaI 또는 KCl 이거 다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모두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 4번 봅시다. 4번은 그림은 NaCl이 형성될 때 이온 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이 이온 결합 할 때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로축이고 세로축은 에너지의 높고 낮음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은 어디일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 이 지점이 이온이 형성될 때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 B, C 크게 우리가 이렇게 세수로 한번 나눠보면 C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온 간의 거리가 멀리 있을 때의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때에도 인력과 반발력이 둘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로 이렇게 가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더 큰 상태이고 그리고 B 상태가 되면 이게 가장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상태가 되고 이 A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결합이 형성된 것보다 더 가까울 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겹쳐 있는 상태를 얘기하니까 이럴 때에는 결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정한 상태 이렇게 가려고 해. 그러면 A 상태에서는 인력과 반발력 중에서 반발력이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는 힘 때문에 더 떨어지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합이 형성될 때를 아까 요 B 지점이라고 했어요. B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되고 그때의 이온 결합 길이가 R0예요.
두 이온 사이의 결합 길이, 이게 이온 결합 길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B 상태가 이제 이온이 된 상태잖아요. 이것을 에너지를 더 가해서 이렇게 두 이온을 떨어뜨려 놨어. 두 이온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두 이온이 붙어 있다가 떨어진 상태가 되면은 그 점이 녹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 에너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주면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될 수 있죠. 그때의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는데, 기억 R0보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사이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다. 균형을 이루는 것은 B예요. B. A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니은 NaF의 에너지는 NaCl보다 크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온 결합 에너지가 누가 더 큰지를 물어봤는데, 이온 사이에서의, 그러니까 이온 결합력이 누가 더 큰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온 결합력이 더 크면 이 이온 결합 에너지가 더 큰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양이온 Na는 다 똑같잖아. 그럼 F하고 Cl하고 이게 사이즈가 F가 더 작지요. 그런 이온 결합력이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온 결합 에너지가 NaF가 더 크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디귿 봅시다. 디귿은 이온 결합 길이를 얘기했는데, R0 이온 결합 길이가 MgO랑 NaCl이랑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이 어디 있는지 보면, 나트륨 바로 옆에 마그네슘이 있어요. 얘가 1족 원소이고 얘가 2족 원소잖아요. 그리고 또 산소하고 염소는 어디 있냐면, 산소는 16족 원소, 16족에 지금 2주기 원소죠. 위치를 선생님이 한번 여기다가 지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Cl은 어디 있냐면 17족에 3주기 원소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이온을 됐을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러면 MgO, Mge 플러스 O2 마이너스 이렇게 결합한 거랑, 그 다음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결합한 거랑, 요거랑 요거, 이온 결합 길이가 누가 더 크겠니? Na 플러스 Mge 플러스는 같은 주기이고, 그리고 지금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 O2 마이너스보다 더 사이즈가 크지. 응? 그래서 여기서는 MgO가 더 이온 결합 길이가 더 짧아요. 그래서 NaCl이 더 큰 거예요. 길이가 더 긴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5번은 지금 원자 A, B, C, D가 있는데, A는 전자 배치를 보니까 산소고요. B는 나트륨이고, C는 마그네슘, D는 염소예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어. CA는 그러면 뭐냐면 MgO야. 이것은 무슨 결합? 이온 결합. B, 이거는 Na, 나트륨 금속이죠. 이것은 금속 결합을 해요.
그러면 전기 전도성은 금속 결합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리고요. 니은 양이온의 반지름 BD는 NaCl 이거랑 MgO. 여기에서 양이온의 반지름만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원소 주기율표 대략 적어보면 Na 그 다음에 옆에 마그네슘이 있었어. Na 플러스 Mg 플러스. 이 전자수가 어떠니? 전자수가 같지요? 전자수가 똑같이 다 10개야. 얘 원자번호 얘 11번이고 얘 12번인데 그래서 전자수가 나트륨은 11개고 마그네슘이 12개인데 이 전자 각각 하나 두 개씩 잃어버렸으니까 전자수가 다 똑같이 10개야. 전자수는 똑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원자핵 양성자수는 마그네슘이 플러스 12이고 나트륨이 플러스 11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나트륨이 더 큰 거죠. 마그네슘이 더 작아요. 양이온의 반지름을 물어봤으니까 양이온의 반지름이 Na 플러스 이 BD 이 물질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디귿은 AD2는 OCl2야. 이것은 이온 결합 화합물이 아니라 비금속 더하기 비금속. 이것은 공유 결합 물질이거든요.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5번의 답은 2번. 그리고 6번은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불꽃 반응 색깔이 달라지는 그런 실험이거든. 그때 우리가 이제 학생 A가 세운 가설과 실험 과정에 대해서인데 가설로 맞는 것을 가설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해야 할 X와 Y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이것은 4번이에요. 염소 있는 거랑 그다음 나트륨 있는 거 요거 비교해야 되고요. 6번에 4번. 그 다음 7번. 7번은 전기분해를 하는 건데 고체 염화나트륨을 가열해서 용융액을 만든대. 그런 다음에 전기분해하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전기분해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선은 전기분해 하려면 전원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녹여야 되잖아, 염화나트륨을.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 그 다음 8번. 8번은 공유결합성 물질이랑 이온결합성 물질을 구분을 하려고 해요. 탐구 과제를 해결하는 실험에서 비교해야 할 물질의 성질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공유결합성 물질하고 이온결합성 물질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게 전기전도성이잖아요. 공유결합성 물질은 이것은 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물질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것은 전기전도성이 없지요.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어. 그러면 이걸 비교해야 되는 게 3번 아니면 4번이거든? 근데 여기서 답은 몇 번일까? 답은 4번이에요. 왜냐하면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수용액에서의 전기전도성을 우리가 이제 전기전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을 할 수 있지만 산화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산화철이니까 고체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수용액을 만들 수가 없어. 물에 산화철이 녹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염화나트륨과 산화철 둘 다 우리가 이제 수용액 상태를 만들 수가 없고 액체 상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액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이 맞아요.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입니다.